안녕하세요. 오늘도 얼굴을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려주는 조경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올려보니까 되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걸 이틀씩이나 제가 애먹었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우리가 옥상 조경 녹화 시스템이라고 했죠.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그죠? 지금 재생 목록에는 1점 더 올리기로 나와 있죠. 1점 더 올리기라고 나와 있고요. 굵기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더 올리기도 나와 있고요. 지금 이 내용은 과거에 한 10년쯤 됐나요? 과거에 제가 그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제가 기술사 기출문제 풀이 탕론이라는 걸 했었고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 강의하기 전까지만 해도 올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책을 더 이상 업데이트도 안 해줬고, 근데도 그게 막 나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누가 돈 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정말 그래도 누가 계속 들었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강의를 들은 사람도 꽤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옥상 조경은 지금 이제 시험 문제는 그대로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계속 나올 수는 있겠죠. 이 내용 자체가 조금 더 우리 동영상 강의 우리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기술사 기출문제 풀이 탕론하면서 그 저자가 리브가 하고 김은숙으로 돼 있는데, 그 책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리브가 왜 뭐 이름으로 돼 있던가 이래 나와 있는데, 리브가가 제 세례명이에요. 제가 동양 철학을 하니까 마치 제가 불교인 같지만 동양 철학은요, 종교가 아니죠. 철학이에요. 철학이죠.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가 동양 철학했다면 마치 무슨 점치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 동양 철학은 철학이에요. 전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지금 기술사 문제 풀이 탕론은 굳이 제가 바라 소리는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과거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 과거 책은 쓰지를 않습니다. 아예 옛날 책도 다 마찬가지죠. 제 책이 7권 있는데 아예 제 책은 지금 쓰지를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옥상 녹화도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요, 과거 책을 자꾸 답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유튜브 강의는 책을 새로 완전히 재편한 게 아니고 다시 썼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썼고요. 그리고 지금 또 어느 시기 되면 또 다시 새로 강의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요, 제가 똑같은 내용이지만 지금 이번에 목적은요, 지금 현 시점에도 논의되는 시점이에요.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제가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또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떠한 답을 쓰고 있는 방법에서 조금만 뭔가 탈피하자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과거의 어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내용 중에서 보고 있었다면 조금 어떻게 내용들을 더 보충을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지금 이거 우리 과거에는요 3.5페이지였어요. 이건 논술이죠. 앞에 강의는 용어였어요.
제가 용어와 논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루에 2개를 하려고 해요. 논술하고 용어, 논술 이런 식으로 지금 5월 9일 날 시험이니까 제가 5월 5일까지 제가 올릴 예정으로 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이거라도 좀 들으면서 생각을 자꾸 좀 바꾸는 방법, 그 공부했던 것들을 뭔가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이거는 지금 완전히 그 적용기술사로 완전히 공개가 돼 있죠. 그죠? 내가 일부러 공개를 시켰어요. 앞에는 특강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개를 안 시켰습니다. 그죠? 이거는 공개를 시켰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공개를 시키고 안 시키고의 기준이요. 공개를 시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어느 분이 교수님이 들어도, 그 다음에 어느 분이 들어도 객관성이 있는 것은 제가 공개를 시킵니다. 근데 공개를 시키지 않는 거, 완전히 공개 안 시키고 구독자한테만 뭐 공개를 시키는 것은 약간 주관성이, 그러니까 제 주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그래봤자 유튜브는 모든 사람한테 공개가 되죠. 뭐 교수님도 뭐 볼 수가 있고, 좀 정말 이름 있는 교수님도 볼 수가 있고, 실력 있는 분도 볼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구독을 하면 다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죠? 정말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도 구독을 해서 들을 거니까, 그래서 주관성이 조금 있는 것은, 제 주관이 좀 많이 섞여 있는 거, 그죠? 이런 것은 제가 그 완전 공개를 안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적용기술사라는 아예 태그 자체도 안 달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조금 들어가 보면요. 지금 내용은요, 조금 객관성도 있으면서 우리가 누가 들어도 좀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지금 그 앞에 구독을 안 해도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사람과 아닌 사람은 다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옥상 녹화 우리가 시스템은요. 앞에 여러분들이 옥상 녹화라는 개념을 써라 이러면요. 실제로 이제 서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죠? 서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뭐 옥상 녹화는 인공 기반이 어떻고 저떻고 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요. 뭐냐면요. 지금 옥상 녹화는요. 과거에 72회 때 나왔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그 당시에 강의할 때는 72회 때 걸 주로 답을 썼던 거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 동영상 강의는 지금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동영상 강의는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동영상 강좌에는 이 강의는 안 하고 빼먹었다라고 했나네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옥상 녹화라는 개념을 이렇게 보면요. 지금은요, 옥상 녹화가요, 녹색 성장법에 의해서 바뀌었죠. 그죠? 녹색 성장법에 의해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라고 그러죠? 이 에너지 환경에 의해서 어떠한 환경의 그 성능 효율성을 위해서 또 우리가 지금 이것을 또 합니다. 그죠? 그리고 옛날에 이거 나왔을 때는요, 그때 시점이 이게 또 어느 시점이냐면요, 한참 에너지 효율성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시점에 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 당시에 옥상 녹화는요, 지붕형에 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지붕형에 우리가 삼각형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평지붕 이런 것에 우리가 세듬 식재를 하는 것에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또 나왔더랬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의 어떤 답을 냈고요. 그리고 지금 3.5페이지에 맞춰진 답이고요. 이 내용 자체는 지금 딱 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녹색 성장을 하고 친환경 어떠한 성능을 위해서 지금 지붕형 녹화 세덤 식재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옥상 녹화 적어라면 무엇을 적죠, 여러분? 당연히요. 여러분이 뭘 적죠? 뭐 토심 적고요. 그 다음에 뭘 적나요? 방수. 5가지 요소가 있죠? 방수,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방수, 관수, 그 다음에 토양청, 채광, 그 다음에 배수 하면서 또 뭘 적나요? 토심 확보하면서 뭐 성장 토심, 생장 토심, 생존 토심 하면서 막 적죠? 그죠? 그리고 그림까지 막 적죠? 그리고 토심, 뭐 인공토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가지고 막 적죠? 자, 이러면요. 기본적으로 어떤 답이에요? 다 이런 답을 적죠. 그죠? 이거 여러분 지금 10명이 들으면요. 10명이 다 지금 이런 답을 생각을 하죠. 그중 한 명이 이런 생각을 안 한다면 아주 잘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셨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답은요. 아주 단순 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쓰면요.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15점 받아야 되는데 논술은 자, 이제 4점 하면 60점에 딱 임계 점수예요. 합격할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라는 점수입니다. 그죠? 딱 60점이면 합격은 하죠. 그죠? 59점이에요. 59.9에 어떤 매달리는 점수인데 15점을 받으면 어떤 교수는 14점 얼마를 주겠죠. 자, 이런 점수일 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점수를 주면 도대체 몇 점을 받을까요? 10점 정도밖에 안 받겠죠. 자, 영원히 떨어지는 점수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달리 해야죠. 그죠? 자, 앞에 서원부터 한번 잠깐을 볼게요. 자, 서원 여러분 옥상 조경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녹지 공간이 어떻고 뭐 네트워크 해야 되고 친환경 집안이고 시스템 구성은 배수 관수 어떻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경량토가 돼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적죠? 자, 우리가 과거 때는요. 옥상 조경하면서 앞에 용어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시스템 자연 욕수 집안 하면서 집안을 풀어줬고요. 그다음에 어떤 인공요소 집안의 공간 조성할 때 어떤 시스템 구성을 또 풀어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또 효과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다 하면서 효과를 또 풀어줬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구성요소 하면서 이해 구성요소가 나와 있겠죠? 저는 분명 안 봐도 이렇게 막 낙서해도 알아요. 구성요소 하면서 구성요소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 구성요소를 뭘 했어요? 효과. 구성요소와 효과에 대해서 써라 했으니까. 그죠? 자, 구성요소 썼고요. 그 다음에 가서는 또 효과를 썼겠죠? 그 다음에 가서는 어떠한 활성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선 방법을 썼겠죠? 자,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래 쓰고 계시죠? 그죠? 지금도 이래 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페이지 수가 3.5페이지 갔습니다. 진짜 옛날에는 3.5페이지 가기 위해서 3이 여기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랬는데, 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한번 이제 해봐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앞에 계속 이야기했어요. 제가 무엇을 쓸 것인가. 여러분이 선을 굳이 써야 된다면, 자, 옥상 녹화를 당연히 써야 되겠죠. 자, 구성 요소 들어가야 되고요. 자, 효과. 여러분 교수님이 묻고자 하는 내용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구성 요소를 쓰긴 쓰는데, 자, 무엇을 쓰고 효과를 내가 무엇을 쓸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부터 여러분 이걸 쓰기 전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옥상 녹화의 앞에 이거 시험에도 나중에 어쨌든 이거 시험에 나온다 하기 전에 법이요 바뀌었어요. 어쨌든 지금은 90%가 인공 지반입니다. 그죠? 자, 이 옥상 녹화를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당연히 옥상 녹화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 그죠? 자, 우리가 지금 법이에요. 90% 공동주택법, 그죠? 자, 공동주택법에 관해서겠죠? 공동주택법에서 법적으로 딱 우리가 90%가 인공 지반입니다. 자, 옥상 녹화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적용 기준에 보면요. 옥상 녹화는 인공 지반 위에 하는 녹화를 말한다요. 그죠? 인공 지반 위에 하는. 그죠? 그래서 지금은요. 그리고 10%가 자연 투수 지반이고요. 그 다음에 90%는요. 인공 지반입니다. 그죠? 90%는 인공 지반입니다. 과거에는요. 90%가 자연 지반이고요. 10%가 인공 지반이었습니다. 자, 옥상에 우리가 2층 이상 테라스 어떤 적용을 할 때는 50%만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지금도 50%만 인정을 합니다. 왜요? 사무실 하니까 토지가 부족했을 때 지금은 다 90% 하긴 해. 다 90%가 요거예요. 지금 90% 인공 지반이고 10% 자연 지반. 자,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어떠한 국가기관 것도 마찬가지죠. 건설 어떤 기준에 의하면 다 90% 인공 지반입니다. 그죠? 자, 그랬는데 이제 이것조차도 자연 지반 10%가 자연 지반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생태 면적률 인공 지반 중에서 생태 면적률을 잡아줘야 되죠. 자, 그랬는데 이거 90% 안에서 우리가 위에 어디로 가죠? 2층 테라스, 2층, 3층으로 올라갈 때 이것을 또 50% 면적만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인공 지반이 옥상 녹화는 인공 지반 위에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다 인공 지반 위에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방수 체계도 물론 다 맞아요. 자,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법이 일단은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하시고요. 지금은 방수 체계 확립 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방수 체계는요, 어디서 나오는 방수죠? 2층이나 3층 위로 이제 올라간다든지. 자, 관수 문제 2층, 3층 올라갈 때 문제죠. 그죠? 토양청은 사실 중요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 지금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90%의 모든 것에 인공 지반이고요. 생태 면적률에 관계해 줍니다. 그죠? 자,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좀 더 복잡해졌어요. 우리가 앞에 당연히 건물 앞에 옥상 조경 녹화 시스템일 때 이제는 구분을 좀 더 해줘야 되죠. 우리가 앞에 조금 지웁시다. 응? 이거 뭐 지울까? 자, 아까 무엇을 내가 쓸 것인가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법 내용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무엇을 이제 써줄 것인가를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맞아요. 어쨌든 그죠? 요거는 지금 다 맞습니다. 방수 체계 기본적으로 우리가 옥상 적용해 해야 되는 거는요. 방수, 그죠? 배수, 관수, 그다음에 토양청, 토양 하면서 토양, 그다음에 또 뭐죠? 토심 확보. 다 해야 되는 거 맞죠? 토심 확보. 자, 그다음에 토심 확보하면서 뭐가 있죠? 그다음에 하중. 다 하중 이제 다 생각을 해줘야 되죠. 그죠? 자, 토심 확보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중하고 같이 합쳐서 토심 확보 해주는데 이번에는 이제 인공토라는 단어가 이제 붙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관목이 어떻고 저떻고라는 교목이 어떻고 저떻고 나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인공토 하면서 지금 비율 1대1 뭐 비율 지금 하면서 나오죠. 그리고 뭐 30cm가 어떻고 20cm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은요. 1층과 그러니까 GL층 건물이 아파트가 이래 있으면 요즘은 지하로 다 들어가죠. 위로 올라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지상에 콘크리트
아파트 집안이죠. 그죠? 90%가 인공 집안이라 놓으니까 전부 다 토지 이용을 위해서. 그죠? 지하로 다 들어가고 저 끝에 이 아파트가 있으면 요 뒤에 요 뒤에 한 10%가 햇빛도 안 닿는 10%가 자연 집안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인공토를 넣는다고 해서 토심 확보에 1대1 뭐 아까 뭐 그 교목일 때 뭐 40cm 인공토 1대1 넣으면 40cm 여러분 이거 됩니까? 교목 안 넣을 거예요 입구에? 안, 다 넣잖아요. 그죠? 꼭 우리가 자연 토양일 때만 큰 교목 넣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우리가 문제점, 그죠? 인공토일 때 관목 토심 뭐 생장 토심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하중 문제 지금 우리가 만약에 끄집어낸다면요 말 그대로 이거 정말 풍하중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끄집어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토심 확보를 하면서 생장 토심이 어떻고 뭐 법적인 기준이 어떻고 라는 타이틀보다는요 말 그대로 토심 확보에 충분한 식재 가능한 확보라는 그러니까 성장과 생존 가능한 토심 확보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죠? 자, 여기에 또 방건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원래가 GL하고 같은 면에는요, 방건을 안 해도 된다라고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방건은 어디냐 하느냐 하면요, 방건 처리는요, 2층 위에 합니다. 자, 근데 참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방건은 이렇게 건축물의 구조가 어떤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곳에는 방건 처리를 하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방건이 어디다가 지금 되는 거죠? 구조물에 문제가 되는 곳이 과연 어딜까요? 저는 요 내부하고 연결되는 곳에 화단을 하면 문제될까? 외부하고 화단이 내부하고 연결되는 곳이 어디서 다 외부야지.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애매모호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방건을 해야 되나? 라는 느낌도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옥상 녹화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우리가 맞기는 맞는데 이제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잘라줄 게 아니고 그죠? 이제 하중하고의 관계라든지 토양 조금 지웁시다. 좀 복잡죠? 이렇게 뭐 어떻게 써냐면요. 이제는 좀 크게 잘라야 되죠. 네, 하중과의 관계 하면서 토심하고의 관계가 되겠죠. 토심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토심하고의 관계되니까 그 다음에 토양 구성 성분하고도 관계되죠. 그 다음에 인공토와의 관계도 됩니다. 그죠? 토심 확보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요? 옥상 조경 녹화의 조건으로 봤을 때, 자, 옥상 조경을 제가 GL면하고 같은 면일 때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그 다음에 하중하고의 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자, 토양 조건 다 했죠. 그죠? 토심, 토양 구성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중하고 중량하고의 관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향하고의 관계. 자연 아니면은 방향하고의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죠? 자연 투수 집안의 관계. 자연 투수 옥상 녹화는 자연 투수하고는 상관이 없겠는데 이건 지웁시다. 제가 실수. 자, 이제 이런 관계.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적기 이전에 앞에 뭘 적어야 되나요? 그죠? 옥상 조경이라는 범위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자, 이제 이 먼저 나오고 옥상 조경의 범위가 앞에 뭐죠? 앞에 뭐랬어요? 공동 주택일 때 경우와 그
그 다음에 일반 어떤 사무실, 그러니까 오피스텔 아니면 일단 사무실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 보고 일반 건축물, 상가시설, 상가 및 어떤 뭐 무슨 시설, 뭐 문화 뭐 시설이라든지. 자, 이럴 때 우리가 뭐 GL까지 콘크리트 슬러브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 왜 이거 지금 공동주택은요, GL면하고 같은 면이 많거든요. 근데 상가 및 문화시설은 아무래도 밑에 면보다는 밑에 면에는 아무래도 이용을 많이 해야 되죠. 1층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층, 3층, 4층, 5층, 7층까지 많이 올라갑니다. 사실. 그죠? 이럴 때 점점 하중의 문제가 누적 하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중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풍하중하고 그다음에 바람 배수 관계 이런 것들이 각각의 조건들이 사실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서는요, 구성 요소뿐만 아니라 어떤 조건도요, 사실 굉장히 또 많이 달라져요. 지금은 또 상가뿐만 아니라 국가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요, 에너지 조건까지 달라집니다. 에너지 효율성까지 우리가 태양 에너지까지 우리가 확보를 못 해주면 이 조건을 어디다가 확보를 해주냐면 건축물의 옥상에 해줍니다. 옥상 녹화를 대신 뭐 때문에 해줘요? 우리가 녹화를 해주면서 반사, 그러니까 흡수를 해서 건축물에 어떤 열을 흡수를 해서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런 개념으로 또 본다면 이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세드면 그거는 지붕 녹화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이 꼭 다는 아니에요. 실제 다 해라는 건 아니고요. 앞에 에너지 효율상 이렇게 그 효율에 30%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될 때는 옥상 녹화로서 기준을 맞춰줍니다. 자, 이것까지 여러분들이요, 옥상 녹화 시스템을 다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새드 밀대하고요, 앞에 콘크리트 지반 위에, 즉 말해서 1층 GL면하고 1층이 아니고 콘크리트 지반인데 GL면일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상가나 그 다음에 앞에 지금 문화 어떤 시설에 GL면에서 확보가 안 됐을 때 1층, 2층, 3층, 뭐 7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뭐 최소 5층까지 뭐 우리가 지금 5층 이상은 하지 마라라는 기준은 없거든요. 그래서 7층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면적 GL면을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면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GL면이 확보가 안 됐을 때 우리가 어떠한 토심이나 하중의 문제라는 것을 확보하는 방법. 그래서 구성 요소가 각각 이렇게 복잡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 옥상 적용의 2번을요. 옥상 적용의 범위, 옥상 녹화죠. 옥상 녹화의 범위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자, 3에 이제 뒤로 돌려가서 여러분은 지금 3페이지를 쓰잖아요. 그죠? 3페이지를 쓰기 때문에 자, 2는 옥상 녹화의 범위 나오고요. 자, 3에 가서는 이제 구성 요소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이제 구성 요소 하면서 하중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토심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앞에 또 뭐죠? 인공 토와의 관계. 그죠? 이제 뭐 하중하고는 중량하고의 관계겠죠. 뭐 수목하고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뭐 관목으로 간다라든지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토심, 그 다음에 앞에 뭐라고 했죠? 이거는 제가 적어놓고 제가 모르겠다. 하중과 토심,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였죠? 제가 하중, 토심, 그 다음에 토양의 어떤 구성, 토양의 구성이라 해야 되나? 구조, 토양 구조. 그리고 인공토일대의 어떠한 확보.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떻게 되어 있을 때 간목으로 간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니면 이 구성 요소를 자, 배수 관계도 있죠. 그죠? 배수 관계. 자, 이거를
이제 조금만 더, 조금 더 우리가 좀, 이 뭐라 그러죠? 조금, 체계 있게 한번 구성 요소를 나눠보면요. 일단, 바람의 어떠한, 풍하중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 풍하중이 있는 경우. 제일 이게 지금 옥상으로 올라갈수록 하중의 관계가 생기죠. 풍하중이 없는 경우는 주로 지엘면이라는 소리예요. 풍하중이 있는 곳은 2층 위라는 거예요. 주로 제가 지금 지엘면과 지엘면 아닌 곳으로 바꾸려고 하면 말이 또 못 똑같아지니까 바람 풍하중이 없는 곳, 자 지엘면이 동일한 곳, 그 다음에 풍하중이 있는 곳, 2층 이상의 옥상 녹화. 2층 이상은 전부 다 풍하중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달라지겠죠. 그죠? 자, 하중도 달라지고요. 수묵도 달라집니다. 하중 달라지고요. 수묵의 어떠한 종류도 달라집니다. 그죠? 자, 당연하죠. 자, 수묵의 종류가 하중에 달라지면요. 토심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달라지죠? 토심이 달라지고 토양의 어떠한 성질도 달라지죠. 자, 토심 달라지면 수묵의 종류가 달라지죠. 그죠? 풍하중이 있는 곳도요, 마찬가지죠. 자, 풍하중이 있는 건 2층 이상이랬습니다. 자, 배수 조건 따져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수 조건도 따져줘야 되고요. 이때는. 그죠? 지금 2층 이상이랬으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곳이죠. 이때는 관수 조건 따져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건 하중은 플러스고요. 기본적으로 하중이고요. 그 다음에 배수, 관수 따져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방건 따져줘야 되고요. 그죠? 물론 빛 관계도 따져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들어가는 것이 이제부터 이제 수종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이럴 때 이제 이게 이제 3 구성 요소로 다 들어가죠. 자, 이제 4로 넘어갑니다. 자, 4로 넘어가서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든 그 다음 페이지만큼 다 이제 한 반 페이지 다 가야 됩니다. 그죠? 2페이지 가고 그 다음에 한 요만큼 가서 3페이지 넘겨서 여기까지 다 요만큼 와야 돼요. 여러분이 3페이지 쓰려면 이제 교수님 요 효과를 써랬으니까 그죠? 자, 여기 4가 나와도 되겠네요. 효과도 묻는 답이었으니까 그죠? 자, 효과입니다. 자, 효과 참 뭐 쓰겠어요? 효과. 자, 효과는 여러분들이 뭐 네트워크가 어떻고 저떻고 쓰지 마세요, 여러분. 네트워크 당연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파트 떨어지는데 무슨 네트워크가 되겠어요? 네트워크 실현은 뭐 있을 수는 있겠죠. 당연히 네트워크 실현도 있고요. 자, 근데 옥상 풍화중 2층, 3층 있는 곳에 무슨 네트워크 실현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앞에 친환경 우리가 인정제에 있어가지고 지엘면하고의 같은 면, 지엘하고 같은 곳에 친환경 인정제로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실현해야 된다. 친환경 인정제로 우리가 해줘야 된다. 울타리 오픈시켜서 우리가 자연 지반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뭐 오픈시켜줘야 된다. 뭐 이렇게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뭐 효과하면서 만약 효과를 적는다면 이제는 효과 묻지도 않겠지만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 네트워크 실현이 어떻고 그다음에 앞에 뭐 영역성이 어떻고 이렇게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효과도요 다릅니다. 여러분 무슨 옥상에 뭐 7층 8층에 적으면서 네트워크 실현이 어떻고 뭐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뭐 휴게 공간에 어떤 부족한 녹지 공간을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세요. 앞에 오히려 차라리 하시려면 투수 우리가 생태 면적률로서
투수와 저류 확보를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준다. 이런 단어들 들어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진짜 효과적이죠. 그죠? 자, 그래서 생각을, 요소를 이제는 옥상 적용이라는 개념이요.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GL면하고요. 분명히 다 지금 옥상 녹화의 개념하고요. 다 달라졌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어떠한 답지 구성 형식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요. 말 그대로 10점 이하의 점수밖에 못 얻습니다. 교수님들이요. 지금 이 문제 낼 때요. 바보입니까, 교수님들이? 응? 교수님들은 이미 많은 것을 보고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미 석박사를 다 받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적용 기술사 뭐 그냥 공짜로 땄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그죠? 아니잖아요. 최소한 쟤보다 더 눈높이가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심사를 해서 일단은 채점위원이 됐을 거고 했을 테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원할 때도 옥상 녹화의 개념을 우리가 지금은 뭐라고 다시 이제 한번 정리를 정확하게 한번 해보면요. 서원을 적더라도요. 옥상 녹화는 우리가 인공 지반이라는 어떤 개념, 90%의 어떤 인공 지반이라는 개념, 그죠? 그 다음에 내가 2번은 내가 적고자 하는 내용이 에너지 효율성으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투수의 어떤 개념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서 GL면과 인공 지반의 어떠한 내용들이 말 그대로 옥상 GL면과 그 다음에 옥상의 어떤 구분, 풍화중이 있다 없다라는 개념으로 가서 이런 구성 요소가 달라진다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효과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준다. 그리고 레인 시대의 하나의 기초가 된다. 앞에 레인 시대 했잖아요. 그죠? 레인 시대의 하나의 어떠한 효과성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앞에 이야기했죠. 옥상 녹화를 앞에 뭐라고 했어요? 90% 인공 지반에 우리가 상가 어떤 건축물의 종류가 다르니까 앞에 이거 공동주택에 의한 옥상 녹화와 그 다음에 앞에 또 뭐죠? 상가라든지 상가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문화시설 뭐 이런 시설에 관한 요소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에 가서는 이제 풍화중에 따라서 우리가 청이 달라진다는 거죠. 풍화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까 지열면이냐 그 다음에 앞에 뭐라고 했어요? 2청 이상의 개념이냐에 따라서 구성 요소나 조건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4에 가서 효과 하면서 에너지 효율 높이 주고 그 다음에 친환경 어떤 인정제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레인시티 투수의 개념이 투수 저류의 어떤 개념으로 어떤 간다라는 개념이 요만큼 나와서 한 대여섯 줄 남겨놓고 5에 가서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맺으셔야 되죠. 자, 결론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방향으로 수체계라든지 녹지 체계라는 것으로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옥상 적용이 바람직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으셔야 됩니다. 자, 이까지가 이렇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열섬 현상이 어떻고 에너지 절감도 있겠지만 도시 건강성 하면서 이런 생태계 확보 보조 기능이다. 이런 단어, 그린 네트워크 실현 이런 단어, 녹지 공간 확보 이런 단어는요. 유치해요. 이제는 이런 단어는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조금 더 옥상 녹화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더 한번 해보시고요. 내가 이런 문제를 앞에 레인시티라든지 앞에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역성하고 같이 연결해서 내가 무엇을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앞에 실무를 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죠. 그죠? 인공토의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그리고 성장도 안 되고요.
그죠? 방건 문제, 방건 시설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실무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느끼시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효과하면서 문제점을 결론으로 하면서 이런 문제점은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적어도 충분히 좋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써내려갈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앞에 같은 문제지만 생각을 좀 더 달리하는 방법을 한번 이런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예상되는 문제들 여러분 뽑으셨다면 생각을 조금 더 바꾸시기 바라시고요. 어떤 기존 문제를 보면서 생각을 좀 바꾸고 안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도록 바랍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